안녕하세요, 철봉입니다. 요거는 둥둥둥둥 떠다니는 구글링 하면 나오는 누구나 알 법한 얘기를 찾아왔습니다. 갬블러들의 종착지 네팔은 불교와 깊은 인연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지만 현재는 라마교 등의 종교가 공존하면서 아주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팔의 카트만두 계곡에는 2000년 전서부터 네와르족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네와르족은 신과 인간, 성인들의 모습을 새긴 조각상과 그림들을 곳곳에 남겨뒀지요. 이거 덕분에 화려한 종교 문화가 꽃이 피고 웅장한 건축물들이 네팔 곳곳에 세워졌답니다. 네팔 사람들은 이 지역을 신이 머무는 신령스러운 장소로 여겼답니다. 기자분이 취재할 때 만난 네팔 사람들은 카트만두 계곡에 얽혀있는 전설을 들려줬대요. 원래는요, 카트만두 계곡은요 깊은 호수였어요. 이곳을 신이 머무르는 곳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카트만두 계곡을 찾아가서 신에게 참배하곤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카트만두 계곡의 신 중에 하나인 문수보살이 계곡에 들러싸인 호수 때문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호수에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쉽게 참배하러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님이 지혜의 칼로 호수를 둘러싼 가장 낮은 산을 베어버렸대요. 그리스 신화야? 그러자 고여있던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물이 딱 빠져나간 자리가 분지가 되고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더 정성스럽게 신이시여를 모시게 됐답니다. 지금도 카트만두 계곡에는 2500개에 달하는 신전 사원들이 있답니다.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가 신들의 도시라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신전하고 사원이 2500개가 있대요. 그 좁은 나라에. 어딜 가나 사원이고 신전인 거예요. 그런데 신들의 도시에 존재하는 악마의 성, 강원랜드를 부를 때 청동으로 된 지붕에 푸르스름한 불빛이 있고 거기가 마치 마법의 성이 아니라 악마의 성처럼 보인다 그래갖고 악마의 성이라고 저희는 불렀거든요. 네팔에도 있답니다. 악마의 성이라고 불리는 카지노가 네팔에 존재한답니다. 카지노는 거의 최빈국에 속하는 네팔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랍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쉐르파하고 가이드하고 짐꾼들하고 노세하고 히말라야 저 위에서 소금 캐서 파는 거 해봐야 얼마 안 돼. 거의 다 관광 수입인데 여기에 네팔에 있는 카지노가 주요 외화의 수입원이랍니다. 네팔 카지노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해진 게 김진명 씨가 소설 카지노를 집필을 했어요. 2010년 7월에. 원래는 2004년에 출간을 했어요. 뭘로? 도박사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는데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0년에 카지노라는 책을 개정판으로 출간을 다시 한 거예요. 이 소설이 도박 세계의 내면을 실감나게 파헤쳐서 독자들의 관심을 아주 크게 끌었습니다. 소설의 배경이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 카지노랍니다. 도입부를 잠깐 말씀드리면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고 모든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히말라야 산에 자살하러 오르거나 카지노에서 빌려주는 자살용 총으로 목숨을 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필리핀, 마카오 카지노에서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은 그 다음 마지막 행선지로 갬블러들의 종착지 네팔을 택한답니다. 이건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웅장한 대자연 앞에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새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랍니다. 왜냐? 네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엄청 저렴하답니다. 그래서 덩달아 카지노 미니멈이 낮습니다. 탈탈 털리고 그냥 돈 50만 원으로 생바하기는 네팔이 최고래요. 그런 이유에서 전 세계 각지의 카지노에서 돈을 몽땅 잃은 사람들이 도박의 막장으로 불리는 네팔 카지노를 마지막으로 찾는다고 써놨습니다. 네팔 카지노에서조차 빈털터리가 된 정말 인생의 마지막 희망까지 잃은 우리 갬블러들은 히말라야 산에 자살하러 올라가거나 아니면 권총을 빌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게 네팔 카지노의 오랜 전통이다 라고 김진명 씨가 소설에 썼어요. 열린 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의 문답 내용입니다. 네팔 카지노가 어떤 것인가요? 앵커가 물어봅니다. 일단 네팔 카지노는 다른 데에 비해서 물가가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카지노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이제 세계 각지의 카지노에서 돈을 다 잃은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네팔 카지노를 잘 찾아갑니다. 그런데다가 이 네팔 카지노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산이 있어서 도박으로 망친 인생이라든지 또는 다시 헤어나지 못할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전문 도박사들 사이에서는 맨 마지막으로 하는 카지노라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에베레스트 산을 보면서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네팔 카지노를 뭐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간다고 앵커가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꼭 굳이 뭐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 뒤를 돌아보는데 네팔 카지노를 가야지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까 소설가님? 그랬더니 네팔 카지노가 비교적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하다가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네팔이 가장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과연 네팔의 카트만두 카지노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나라가 기록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던 2018년 8월 기자분들이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로 향했습니다. 덥기는 네팔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더웠습니다. 현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서 제일 유명한 카지노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발리스 카지노가 유명하다고 그랬답니다. 네팔 구루카 용병 들어보셨습니까? 용맹스럽고 믿음직한 용병들이 네팔 사람들입니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자기 목숨이 끝날 때까지 지키는 게 네팔 구루카 용병이에요. 용병으로 있다가 귀국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네팔로 돌아오거든요. 구루카 용병들이 있잖아요. 덩치가 산만한 4대 천왕 같은 거인 2명이 발리스 카지노 문 앞을 지키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자한테. 너 게임하러 왔냐? 라고 묻기에 그렇다고. 게임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문을 활짝 열어주더랍니다. 딱 들어갑니다.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주변을 쭉 스캔하면서 왜 기사를 써야 되니까 안으로 들어가니까 카운터가 있습니다.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카드를 만들어야 입장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럼 이제 여권을 보여주고 전화번호를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멤버십 카드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많지 나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랍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카지노 안으로 입장을 합니다. 발리스 카지노 얘기예요. 넓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바카라도 있고 블랙잭도 있고 룰렛도 있고 다양한 게임들이 펼쳐지는 녹색 테이블 전장터에서는 두뇌 싸움이 조용하게 그러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일반인들 눈에 보기에는 이런 거야 뭐 개소리야 그냥 카드 깎겠지 무슨 조용하게 버려지는 전장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아무튼 배팅 마감을 알리는 작은 종소리 땡땡땡 한치 실수 없이 빠르게 칩을 옮기는 딜러들의 손놀림 순간적 판단 미스를 후회하는 짧은 탄식 승리감을 들킬세라 억누른 쾌재 외국의 카지노와 다른 바 없었다. 테이블 개수부터 세어봤다.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이 15개 있었는데 블랙잭 2개, 포커 1개, 룰렛 1개 등 4개를 빼고는 모두가 바카라 테이블이었다. 옛말에 죽이고 싶을 만큼 싫은 놈이 있다면 그 바카라를 알려줘라. 이건 아니지. 원수의 자식한테 바카라를 알려줘라. 요것이 정답이지.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악마의 게임으로 불린답니다. 단순한 게임이지만 한번 맛을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답니다. 소설가 김진명 씨는 시작하는 순간 파멸로 향하는 게 카지노고 그중에 바카라 게임은 쉬워 보일 뿐 절대로 이길 수 없다며 잘 알고 지내던 변호사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결국은 다른 삶을 택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도 라고 말을 했답니다. 바카라는 게임 룰이 아주 간단합니다. 게임 참가자는 뱅커와 플레이어의 어느 한쪽을 택해서 카드 2-3장씩 나눠서 받습니다. 카드 숫자를 더해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깁니다. 돈을 거는 곳은 뱅커와 플레이어 단 2군데이기 때문에 승률은 50%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바카라를 오래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성을 잃어서 대부분 돈을 잃게 된다고 충고합니다. 바카라의 악마의 게임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랍니다. 반대로 카지노 입장에서 바카라는 가장 큰 돈을 벌어주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카지노 안에 있는 게임이 대부분 바카라 테이블로 이루어진 것도 그런 까닭입니다. 다른 것들 크랩 순위 뭐 이런 건 구색이야 구색. 그러고 글 쓴 분이 바카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우선 천천히 베팅 금액부터 살펴봅니다. 네팔 카지노의 최소, 그 다음에 최대 베팅, 미니멈과 맥시멈이 어떻게 다른가 요거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18년 8월 글이니까 지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요. 미니멈 베팅 금액 마바리에서 1000루피, 1000루피면 얼마냐? 한국 돈으로 9,600원입니다. 네팔의 히말라야 짐꾼들이 10시간 동안 짐을 날라주고 받는 돈이 1,100
100루피, 1200루피에 한국 돈으로 11,000원, 12,000원. 요것도 얼마 전 다큐멘터리에서 봤거든요. 이것도 비싼 거지 네팔 물가에 비하면. 미니멈 10,000원에서 맥스 10만원인 거예요. 마바리가. 블랙잭 테이블의 경우에는 미니멈이 500루피. 한국 돈으로 5,000원, 맥시멈이 5,000루피, 한국 돈으로 5만원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리스 카지노를 나와서 로얄 카지노, 안나푸르나 호텔 카지노, 하얏트 리젠시 여러 곳을 방문을 했답니다. 베팅 금액이 벨리스 카지노하고 대동소이했고 카트만두에 있는 모든 카지노를 방문한 건 아니신데 대다수의 이제 네팔인을 취재한 바로는 네팔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해 카지노 최저 베팅 금액이 낮다는 것은 사실이랍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지의 카지노에서 돈을 몽땅 잃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도 팩트에 가까웠답니다. 그러면 네팔 카지노나 특별한 숙소에서 도박으로 희망 잃은 사람들이 자살을 원할 경우에 권총을 대여해 준다는 것은 사실일까? 소설에 나오거든요. 카지노 옆에서 권총을 빌려갖고 설산으로 들어가면서 끝이 나거든요. 그 소설이 주한 대사관에서라는 프라사드 포카렐 씨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건 뭔 개소리야. 무슨 총을 빌려줘 미친놈들아. 처음 듣는 얘기야. 미쳤네 미쳤어. 이렇게 얘기를 다 한답니다. 2005년 2월달 네팔 기자회견에서 저명하신 분이 대답을 해줍니다. 네팔은요 총기 소유국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우리 네팔을 막 이상한 나라로 만드는데 그런 소리 할 거면 나가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다른 카지노 관계자들의 말도 비슷했답니다. 네팔에서 왜 총기가 불어가 됐느냐. 네팔이 왕정 국가였습니다. 군주가 있고 왕이 있는 나라였는데 네팔에서 왕세자가 드드드드드드 해버려서 그냥 기관당 총 들고 갈겨갖고 17명인가 가족들 일가족이 다 죽었거든요. 그 얘기는 이따 나올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다시 해드리고 네팔 왕실이 옛날에는 비교적 국민들의 신망을 얻었어요. 비렌드라 국왕이 네팔 민주화의 물꼬를 튼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망을 받고 사랑을 받았대요. 1972년 27살에 네팔의 14번째 국왕이 된 비렌드라 국왕은 한동안 전제군주로 군림을 했는데 1990년도에 이제 민주화 시위가 딱 발발을 하니까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했답니다.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했지만 왕가는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었지요. 2001년에 피해 만찬. 이유는 그해 6월 달에 국왕이 주재하는 왕실 일가, 왕실 사람들 다 모여갖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비렌드라 국왕하고 아이스라야 왕비, 디펜드라 왕세자, 리 라잔 왕자, 쉬루티 공주, 그 다음에 비렌드라 국왕의 누이 동생 등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모여 그러니까 왕이랑 왕세자 공주 이런 애들 누나 다 온 거야. 여기에서 무차별 총격이 일어났는데 누가 갈겼느냐? 아들이 왕세자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얘가 이제 술이 이빨 가갖고 아들 새끼가 왕비가 야 이 새끼야 이 술 좀 그만 처먹고 이 새끼야 공부 좀 하고 그 앞으로 왕이 될 새끼가 뭐 하는 짓이야. 그 좀 자세 좀 똑바로 하고 임마. 엄마가 왕비인데 엄마가 뭐라 그랬다고 저쪽에 경호원들한테서 총 갖고 와갖고 그냥 그 자리에서 드드드드드 그러고 나서 자살을 시도했답니다. 국왕 그 다음에 8명이 현장에서 즉사를 하고 지가 땡겼는데 현장에서 뇌사 상태에 빠졌던 드드드드 왕세자는 사흘 뒤에 병원에서 사망을 했답니다. 왕실 일가족이 몰살하는 대참극이 벌어진 다음에 왕실이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2008년 5월에 네팔 의회는 왕정 폐지와 공화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말을 종합하면 자살용 총 대여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다만 하나같이 자살용 총 대여와 관련해서 에이 뭔 소리야 뭐 개소리들이야 이랬는데 이들이 실체를 모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실체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에이 아니야 네팔 안전해 총 없어 이렇게 거짓을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답니다. 김진명 씨는 2010년 10월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가요 소설 카지노를 쓰기 위해서 전 세계 카지노를 다 취재했거든요. 제 책에 나온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마카오나 필리핀에서 게임을 하다 진 사람들 대부분요 네팔로 가거든요. 권총을 대여해서 히말라야로 걸어 들어가서 자살하는 사람 이야기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네팔 카지노의 오랜 전통이에요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답니다. 봤어? 그분도 못 봤겠지. 들었겠지. 어디서 봤겠어. 이상 갬블러들의 종착지 네팔 썰은 요걸로 가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